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혹시 김찬삼이란 분의 성함을 기억하십니까? 저희 세대에서는 정말 우상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분이 60년대 초에 우리 일간신문에 김찬삼의 세계 여행기를 연재를 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서 언젠가 우리도 우리 김 선생처럼 세계를 저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닐 날이 올 것인가 하고 고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냉전시대니까 한국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당시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 적을 두고 있어서 이랬지만은 아프리카 세상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공산권을 빼고 이런 또 무전여행을 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만 무전여행은 아니겠죠. 최소한의 돈으로 여행을 하면서 그게 벌써 50년이 넘어가지고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여행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전 국민의 반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갔습니다. 비행기 또는 배를 타고 인구 비례로서 일본보다도 더 여행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김찬삼 씨는 황해도 분인데 서울대학교에서 지리학과를 나오셔가지고 방랑벽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시는 분인데 한 3년 동안 연달아 귀국도 하지 않고 3년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신 적도 있습니다. 2003년에 돌아가셨는데 71에 돌아가셨습니다.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여행 중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김찬삼 선생 하면은 꼭 중세 때 한 16세기에 마젤란 같은 유럽 사람들이 마젤란의 세계 일주를 보고 동경심을 가졌던 그런 비슷한 꿈을 심어준 분이 바로 김찬삼 선생이십니다. 이분의 그 세계 여행 기록은 지금 읽어봐도 아주 재밌습니다. 김찬삼 씨를 우리가 기억할 만한 분입니다. 사실은 김찬삼 선생.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행입니다. 저도 직업이 기자니까 외국 여행을 많이 한 셈입니다. 또 저는 기록을 좀 하고 요새는 또 비디오를 찍어서 이 조갑제 TV에 올리곤 합니다. 본격적으로 여행을 한 것은 한 17년 전에 상미회라는 여행 클럽을 만들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 상미회가 나중에 주식회사가 되었습니다만 벌써 17년째나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여행을 정리를 해보면서 심심풀이로 각 항목별 또 각 분야별로 최고 되는 명소가 어디냐 한번 제가 주말에 끌적끌적 보았습니다. 재미있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겁니다. 이거 객관적인 게 아니고 제가 본 범위 안에서 첫째, 산. 최고의 산은 어디냐? 저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가면 항상 저 멀리 보이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마운틴 레이니의 산입니다. 4,392m입니다. 이게 바다에서 바로 솟았습니다. 그래서 후지산처럼 보이는데 돌출 높이는 4,026m입니다. 미국 본토에서 제일 돌출 높이가 높은 산이고 세계에서 21등입니다. 26개의 빙하가 있고 93평방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한 6분의 1 정도는 항상 만연설로 덮여 있습니다. 아주 점잖은 산입니다. 덩치가 크고 물론 국립공원입니다만은 여기에 1800m 고지에 패러다이스 인이라는 라찌형의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4일 동안 지낸 적이 있습니다. 전화도 불통이고 텔레비전도 없습니다. 비와 눈이 기록적으로 많이 오는 산입니다. 걸어서 한 3000m 조금 넘게까지
걸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막 무서운 산은 아닌데 등반사고는 많이 납니다. 마운틴 레이니어를 저는 꼽습니다. 두 번째, 바위. 역시 여행을 하다 보면 바위, 직벽, 무슨 암석, 기암 뭐 이런 걸 많이 만나는데, 바위는 저는 북이탈리아에 있는 돌로미테라고 하면 밀라노에서 북쪽으로 한 2시간 가야 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려면 뮌헨에서 출발해가지고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를 지나서 브렌너 패스라는 그 알프스에 있는 고개를 넘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돌로미테는 3,000m급 이상이 되는 봉우리가 한 40개쯤 됩니다. 이게 거의 다 돌산입니다. 돌산. 직벽이 한 1,000m쯤 됩니다. 거기 중심 도시가 코르티나 담페초라고 있는데 50년대 동계올림픽을 했던 곳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이틀 동안 묵은 적이 있어요. 이 가까운 산에 토파나라는 산이 있습니다. 3,244m인데 여러분 클리프행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클리프행어라는 영화에 그 돌산에서 막 활극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 토파나라는 데서 찍은 영화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이 지역이 오스트리아군과 이탈리아군의 아주 격전지였습니다. 그 돌산에서 눈 덮인 산에서 전쟁을 치렀으니까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세 번째, 계곡. 뭐 수많은 계곡이 있는데 제가 본 범위안에서는 캐나다 로키의 계곡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걸 계곡이라고 봐야 될지 밸리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캐나다의 계곡은 다른 나라 계곡과 조금 다릅니다. U자형입니다. 보통 V자형인데 U자형, 양쪽이 산이고 이렇게 되니까 계곡이 아주 넓죠. 큰 강도 흐르고 호수도 있고 뭐 농사 짓는 데도 나오고 하는 이런 이 U자형 계곡인데, 특히 캐네디안 로키 가면은 원래 그 여행 시작하는 데가 밴프라는 데가 있습니다. 밴프에서 자스프까지의 계곡을 따라서 아주 근사한 이 고속도로가 딸립니다. 특히 여기 호수가 레이크 루이스라든지 피토 모레인이라는 호수가 있는데, 이 빙하에서 흘러내린 물이 아주 푸른색인데 영롱한 푸른색, 그걸 코발트 블루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색깔로 유명하죠. 호수가 크지는 않는데 아름답습니다. 또 양쪽이 3,000m급 연봉, 주로 바위선이 빙하를 이고 있는데 양쪽으로 이 병풍처럼 끼고 있는 그 사이에 난 계곡 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캐네디안 로키. 호수, 여행을 하면 호수가 많이 만나죠. 저는 이탈리아에 호수가 유명한 호수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코모 호수, 그리고 마조레 호수가 있습니다. 코모 호수가 아마 더 유명할 겁니다. 저는 코모도 좋지만은 코모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밀라노에서 기차로 한 1시간 거리에 있는 마조레 호수라고 있습니다. 마조레 호수를 참 좋아합니다. 이 마조레 호수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데 서울 정도의 면적입니다. 해밍웨이가 쓴 무기여 자리끌어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해밍웨이가 아주 좋아했다는 곳인데, 이 호수는 알프스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섬 가운데에 자그마한 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 섬이 그 정원이라든지 그 성곽이라든지 아주 꼭 보석 같습니다. 점잖은 호수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호수 주변에 있는 시설들이 아주 고급입니다. 그래서 고급 휴양지에 걸맞는 아주 조용하면서도 점잖고, 또 이게 북쪽으로 가면은 스위스의 로카르노와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는 레이크 크루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느릿하게 연안을 다 이렇게 도는 크루즈도 있으니까
아주 즐길만 합니다. 또 그 연안을 따라서 기차가 다니고 하니까요. 다음에 국립공원 중에는 어디가 최고냐? 국립공원은 이거 미국에서 만든 제도인데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든 제도죠. 미국이 만든 여러 제도 중에 참 잘 만든 제도인데 저는 최고의 국립공원은 역시 국립공원 제1호 옐로스톤 파크라고 생각합니다. 옐로스톤 파크. 옐로스톤 파크는 미국의 와이오밍주에 있는데 미국 자연미의 종합판입니다. 미국 자연미의 종합판이니까 폭포도 있고 계곡도 있고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독특한 게 간헐천 정기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 온천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동물의 천국이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면은 이 옐로스톤 파크의 동물 세계, 뭐 늑대 이야기, 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불이 자주 나는데 불 나도 끄지 않고 불 난 다음에 복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태계의 하나의 원리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옐로스톤 파크에서 남쪽 방향으로 나오다 보면 잭슨홀이라는 자그마한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바라보이는 근사한 산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엔젤 아담스라는 유명한 사진작가가 많이 찍었는데요. 그랜 티튼 마운틴이라고 있습니다. 그랜 티튼은 젖꼭지라는 뜻인데 그랜 티튼 마운틴 4,000m가 넘는 산인데 꼭 매산자 모양의 봉우리입니다. 이 그랜 티튼 마운틴을 유명한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쉐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쉐인, 아란 라드라는 배우가 주연한 쉐인, 유명한 클래식한 서브 영화인데 그 영화에 항상 뒷 배경으로 나오는 산이 그랜 티튼 마운틴입니다. 국립공원은 그렇고 그 다음에 건물로 한번 옮겨가겠습니다. 역시 성당, 유럽 여행은 어떻게 보면 성당 여행입니다. 수백 년 또는 천년 들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종교적 열정으로 만든 성당을 구경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인생살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노틀담, 무슨 영국에 가면 세인트 폴, 피렌체에 가면 두오모, 뭐 어디를 가든지 성당이 있습니다. 유럽의 도시는 성당 중심의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고의 성당은 뭐니 해도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사원이죠.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고 또 역사성이 가장 깊고 지금도 그 성 베드로 사원을 중심으로 여러 행사가 이루어지니까 이건 살아있는 성당입니다. 이 성당을 만드는 데는 라파엘, 브라만테, 미켈란젤로, 베르니니 같은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한 100여 년 걸리는데 비교적 빨리 지은 겁니다. 이 건축비가 너무 많아서 교황이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게 마르틴 루트라는 독일의 수도사를 화나게 해가지고 이분이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7번째, 이 기독교 중심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럼 최고의 이슬람 건축물은 어디냐? 최고의 이슬람 건축 역시 인도에 있는 타지마할, 무갈 제국 때 만든 타지마할. 이란 건축 기술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그라나다에 있는 알함브라 궁전, 역시 스페인에 있는 코르도바의 메조키트 모스크입니다. 모스크를 저는 들고 싶습니다. 8번째, 성 구경이기도 하죠. 사실은 유럽에 가면 성이 많습니다. 일본에 가도 성 구경을 하죠. 저는 2개를 꼽고 싶습니다. 로마에 있는 산탄젤로 성 베드로 사원 바로 맞은편에 있는 산탄젤로 성. 이것은 원래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서기 2세기에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황제들이 무덤으로. 그러다가 무덤이 막 약탈당하고 시신이 다 흩어지고 그 다음에 성으로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교황이 난을 피해서 가끔 이 성에 들어와서 농성을 하고 그랬습니다. 유명한 개혁 교황으로 불리는 이 그레고리우스 7세가 12세기 말에 신성 로마 제국 독일군이 로마를 점령하니까 이 산탄젤로로 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로 유명한 브루노가 종교재판을 받아가지고 처형되기 전에 여기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산탄젤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푸치니 오페라, 유명한 오페라 토스카의 무대에 항상 나오는 도넛처럼 생긴 겁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꼭 어떤 도시에 들어온 것 같고요. 항공모함 같습니다. 항공모함. 거대한 토치카 같기도 하고 항공모함 같기도 한데 이 회랑을 쭉 한 바퀴 돌면서 내려다보는 로마 경치가 최고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성은 일본 효고겐, 그러니까 고베 근처 효고겐에 있는 히메지 성입니다. 17세기 초에 지었는데 이 성 앞에 딱 서면은 거대한 하얀 그 천수각이 하얗게 돼 있어 가지고 꼭 하늘을 향해서 창공을 향해서 날아 올라가는 그 하얀 새처럼 보입니다. 당대 유럽의 성에 비해서 손색이 없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다행히 폭격을 면했습니다. 그 천수각을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군데 이상한 시설이 있는데 그게 침입자를 막기 위한, 침입자를 죽이기 위한 그런 함정이 곳곳에 파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성은 기본적으로 지금 관광거리지만은 이 요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여행할 때 중요한 게 전망이에요. 뷰 포인트입니다. 어디서 보느냐죠. 어디서 보느냐. 이탈리아에 가면 유명한 해안이 아말피 해안이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서쪽 해안에 아말피라는 그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옛날에 해양 강국이었습니다. 아말피가. 그 뒷산이 있고 뒷산 절벽 위에 있는 라벨로라는 자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아니라 마을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보는 전망이 세계에서 최고라는 주장을 하는 문학인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고 비달이라는 분이 여기서 살면서 전망은 여기가 최고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느낀 것이 동감입니다. 그 절벽 위에 있는 마을에서 뒤를 돌아다 보면은 아주 괴상하게 생긴, 아름답게 생긴 산이 있고 앞은 바다고, 그리고 산 계곡 사이로 이 바다 안개가 막 피어오르고 하는 게 꼭 그 무슨 천지창조의 현장을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산정마을 라벨로는 골목이 많습니다. 작은 호텔, 좋은 음식점이 많으니까 여기서는 하룻밤 주무셔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호텔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은 이것도 제 체험 중에 하는 겁니다. 시실리에 가면은 타우르미나라는 아주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오는 해안 절벽 위의 이 마을이 있습니다. 타우르미나. 거기에 절벽 위에 있는 수도원을 개조해서 만든 호텔이 상 도미니크 팰리스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G7 회의를 할 때 그 회의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영화 중에 이 무산소 잠수를 다룬 영화 글랑블루라는 영화에도 이 호텔이 등장합니다. 호텔 앞에 정원이 있고, 호텔은 수도원을 개조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카페트를 깐 데를 걸어가면서 세월이 한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도 듭니다. 이 호텔 뒤에는 어금니란 별명을 가진 산이 있어요. 그리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은 시칠리에 항상 보이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에트나 화산. 3000m가 넘는 화산입니다. 활화산입니다. 연기가 항상 나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배경을 가진 이 호텔을 꼽고
싶습니다. 역시 구경은 자연만 보고 미술관만 보는 건 아니죠. 도시가 구경거리 아니겠습니까? 도시, 대도시. 역시 9.11 테러 현장에 있었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옆에 원 월드 타워가 하나 생겼는데 그 꼭대기에서 보는 맨하탄의 모습, 이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도쿄 록봉기 힐이라고 있습니다. 53층 55층인지 53층인지 갑자기 그 옥상에서 보라보는 도쿄 끝까지 건물로 쫙 이렇게 뻗어가는 도쿄의 힘이라고 할까요? 도쿄 일원을 다 합치면 인구가 4천만이고 경제력은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 도쿄의 위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2번째, 미술관. 이 여행은 자연여행, 한 부분은 음식 여행이기도 하지만은 미술관을 그렇게 많이 봅니다. 여러분 여행하시면 미술관을 하루에 하나씩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미술관 중요하죠. 수많은 미술관을 봤는데 저는 막 최근에 본 미술관을 하나 최고에 올릴까 합니다. 그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폴 게티 뮤지엄입니다. 폴 게티라는 석유 재벌이 만든 산 꼭대기, 높은 산은 아닙니다만 한 300m 되는 꼭대기에 만든 일종의 소도시 같은 그 미술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건물을 지어서 소풍 가는 셈 치고 가서 느긋하게 볼 수 있는 세계에서 구경꾼 숫자로는 21번째 되는 한 190만 명이 찾는 데입니다. 여기 고흐의 아이리스 붓꽃이죠. 아이리스 그림이 거기 있습니다. 1억 달러에 샀습니다. 1억 달러. 평원, 대평원이 많은 데가 미국 시베리아, 우크라이나 뭐 이런 데죠. 저는 프랑스의 노르망디 대평원이 좋습니다. 노르망디의 대평원. 세느강이 흐르고 몽생 미셸이라는 작은 섬 위에 지은 거대한 성당, 그것이 이 노르만디 평원의 끝에, 바다 쪽 끝에 서 있는데 그 사진이 뭐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사진, 프랑스를 소개한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잉글랜드를 점령한 노르만족, 바이킹 후에 노르만족이 이 노르망디에 살았기 때문에 노르만디, 뭐 노르만 이렇게 불립니다만 그분들이 그 아주 용감한 민족이 만든 성당, 그리고 노르만디 상륙작전, 1943년의 상륙작전 기념물 등 역사적, 자연적 볼거리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 도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주 아름다운 그 도시, 해안 도시가 많은 데가 이 노르망디입니다. 노르망디. 그럼 작은 마을들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시골의 작은 마을들이 더 정겹죠. 근데 떠오르는 게 프랑스의 앙시, 알프스 근방에 있는 앙시, 평창과 동계올림픽을 경쟁했던 앙시란 도시, 그리고 노르만디 옆에 있는 브리타뉴란 지방에 있는 퐁테방이라는 작은 해안 마을이 있습니다. 고갱이 여기서 살면서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만, 그리고 부르고뉴 지방에 있는 본느라는 오래된 도시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 집산지로 유명합니다만, 그리고 일본의 니가다에 있는 유자와 온천으로 유명한데, 가와바다 야스나리가 그 온천 여관에서 쓴 소설이 설국입니다. 그 분위기가 그 소설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의 영월 부근도 아주 좋은 작은 마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마터호른을 바라보는 체르마트라는 작은 산중 도시, 여기는
연료를 쓰는 자동차는 자동차를 못 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공해 지역이죠.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경치가 이게 참 재밌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 항상 윈도우 사이드를 선택을 합니다만, 하나 소개해 드릴 만한 건, 제가 몇 년 전에 이집트로 가는데 대한항공을 탔더니 아주 다행히 태양이 있는 시간대에 석양 무렵에 천산산맥을 건너갔습니다. 천산산맥을 건너서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 잠시 쉬었다가 카이로까지 갔는데, 천산산맥을 건너갈 때 내려다 보니까 7,000m, 최고봉이 7,000m입니다. 천산산. 그걸 천산산맥을 다 지나가는데 한 40분 정도 걸렸던 느낌이 듭니다. 엄청난 중량감을 가진, 알프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중량감을 가진 산, 눈 덮인 산 위를 지나가면서 바로 비행기가 한 10,000m니까 3,000m 바로 아래죠. 아래에서 그 육중한 천산산맥을 내려다 본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경치, 천산산맥. 이건 낮에 지나야죠. 밤에 지나면은 흑겁니다. 여러 도시 중에, 수도 중에 최고의 수도는 어디냐? 저는 이스탄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탄불은 동로마 제국 시절, 그리고 오스만 터키 시절, 그리고 공화국 터키 시절을 합쳐서 약 1600년 동안 수도였습니다. 공화국으로 넘어와서는 수도가 이스탄불에서 앙카라로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이스탄불은 옛날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이 기독교 문명과 나중에 이슬람 오스만 터키에 정복돼서 이렇게 양대 문명을 다 한 도시에 안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유명한 건이 6세기에 만든 율리아누스 황제가 만든 성 소피아 사원이죠. 그게 나중에 1353년에 이슬람이 점령해가지고 모스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케말파시아의 공화국 터키가 들어서면서 거의 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1000년 동안 이 유럽 문명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 건물이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뭐 블루 모스크라든지 또 세계적인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 모스크와 이 소피아 사원의 도움이 절묘한 실루엣을 만들고 있죠. 거기에 제노바 상인들이 지은 갈라타라는 한 14, 15세기에 지은 탑이 있습니다. 갈라타. 지금도 씁니다. 음식점이 그 위에 있습니다. 67m인데 거기서 바라보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슬람의 중심지 이스탄불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아주 장엄합니다. 장엄한 역사, 이스탄불이 지켜본 문명의 영화, 문명의 파괴, 그리고 수많은 비극적 사건, 쿠데타, 암살, 그 역사가 만들어낸 그 무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항구는 어디 가랍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3대 항구, 미항 이렇게 배웠습니다. 시드니, 부에노스아이레스, 리오데자네이로, 그리고 나폴리. 저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는 단연 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항구로서 가장 크고 다양하죠, 경치가. 낙동강 하구도 있고, 산도 있고, 태종대와 같은 절벽도 있고, 해운대 같은 모래사장도 있고, 금정산이라는 좋은 산도 있고, 그리고 항만 자체가 세계에서 5번째 정도로 거대한 항구입니다. 앞에 5, 6도가 지키고 있고, 역동적이고, 특히 야경이 기가 막힙니다. 요새는 또 이 7개의 다리로 쭉 외곽을 연결해서 거제도까지 가게 되어 있는데, 그 다리를 지나는 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바라보는 이 언덕이 많은 부산항, 세계 최고입니다.
기행문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기행문. 최고의 기행문은 어딜까? 최고의 기행문은 물론 동방견문록이 있습니다. 마르코폴로. 근데 이거 7세기 무렵이죠. 7세기 당나라 현장이 쓴 대당 서역기. 그 다음에 하나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겁니다. 9세기에 일본의 천태종을 승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인이라는, 옛인이라고 하는데 일본말로 원인, 원만 하다 할 때 원자에 어질린자, 원인이 선 입당구법 순례행기, 당나라에 들어가서 법을 구하기 위해서 순례한 기록, 입당구법 순례행기라는 기행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매우 잘 쓴 사실적인 기행문인데, 여기에 장보고 조직이 등장합니다. 이분이 여행을 할 때 장보고 세력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당나라에 있던 신라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신라 사람 이름들이 거기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장보고 연구에 아주 가장 좋은 길이고, 여기에 등장하는 신라 사람들은 약속도 잘 지키고 성실하고 서로 네트워킹이 잘 돼 있고, 무엇보다도 배를 잘 모는 사람. 당시 이 동아시아의 인류 국민들이 신라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20번째로 19번째로 한국 제1의 여행가는 누굴까? 김찬삼 선생이죠.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 또 한 사람 든다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물론 공부를 한 사람 아닙니까?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박사인데 그 뒤에 여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유럽 여행도 하고 러시아에도 가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미국 국내 여행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그때 자동차를 사가지고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분이 쓴 일기를 보면 1930년대에 그 자동차를 몰고 미국의 서부와 동부를 횡단한 기록이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자세하게. 거의 뭐 사고를 당한 이야기. 그걸 읽어보면 그때 이미 그 시골까지 한국 사람이 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분이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것도 여행 중에 만났습니다. 여행 중에. 그리고 이분이 가만히 읽어보면 여행을 매우 좋아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노바를 여행한 기록 같은 걸 보면은 요새 누구가 갔다 왔은 여행기처럼 아주 실감이 납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여행을 많이, 한국의 정치인 중에서 여행을 가장 많이 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대한민국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하게 되었다. 여행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나라이라